오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한 놈을 선택했습니다. 라트비아 북부 발미에라 시내 영하 18도의 거리에서 저는 낡은 순찰차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히터, 깨진 사이드 미러, 그리고 주머니 속 월급 명세서에 적힌 15만 원이라는 숫자. 7남매 중 막내인 저는 매일 무시당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퇴근 후 갔던 단골 카페에서 우연히 본 한국 포스터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요. 24살 라트비아 여경이 고향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야 브링카입니다. 24살 라트비아 북부 발미에라시 도로교통경찰관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시 외곽에 있었어요. 인구 2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였고 겨울이면 해가 4시간밖에 뜨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큰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남매. 저는 막내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언니였고 저는 7번째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물려받을 때도 학교 준비물을 살 때도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낡은 공구를 들고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다리미질을 하셨고 저녁이면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들도 각자 일을 했어요. 큰언니는 슈퍼마켓 계산원, 둘째 언니는 공장 노동자, 셋째 언니는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넷째 언니는 간호조무사였고 다섯째 언니는 미용실 보조였고 여섯째 언니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모두 힘든 일이었지만 언니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12살 때였어요. 마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쳤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늦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저는 그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되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경찰 될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경찰이라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쉽지 않단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마이야, 경찰은 위험한 일이야.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엄마, 전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체력 단련도 했어요. 새벽마다 집 근처 공원을 뛰었고 방과 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봤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경찰학교 입학시험을 봤어요. 200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30명 뿐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합격했어요. 경찰학교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체력 훈련, 법학 수업, 실습 훈련.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저는 버텼어요. 동기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저 포함해서 5명 뿐이었어요. 남자 동기들은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경찰이야. 힘도 없으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했어요. 체력 시험에서 남자들보다 앞섰고 필기 시험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2년이 지나 졸업했어요. 저는 고향 발미에라 시 교통경찰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어요.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정말 경찰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마이야, 자랑스럽구나. 우리 막내가 경찰이 됐네. 언니들도 축하해줬어요.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첫 공무원이잖아. 감사해요, 언니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교통경찰대 사무실은 낡았어요. 책상은 삐걱거렸고 의자는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순찰차는 15년도 넘은 구형 모델이었어요.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마이야지? 막내네. 7남매라며?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 뭐 여긴 할 일 별로 없어. 그냥 거리 순찰이나 돌면 돼. 순찰 장비는 어디 있나요? 장비? 그런 거 없어.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통 단속 장비도 속도 측정기도 심지어 무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찰을 시작했어요. 낡은 순찰차를 몰고 시내를 돌았습니다. 겨울이면 히터가 고장나서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이면 에어컨이 없어서 땀범벅이 됐어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15만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독립도 할 수 없었고 미래도 계획할 수 없었어요. 집에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마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전 막내잖아요. 언니들이 저한테 해준 것도 많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이곳에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발미에라 시내를 순찰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근무였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뿐이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고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저는 즉시 출동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차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어요. 무전기로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차로 병원까지 데려가야 했어요. 운전자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운전자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빨리 데려와서 살았어요. 경찰차에 응급 장비가 없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라 경찰 시스템은 정말 문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경찰대로 돌아왔어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구급차가 30분 동안 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 거잖아. 하지만 순찰차에 응급 장비가 없어서 위험했습니다. 장비? 예산이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아직도 떨렸어요. 이게 제가 꿈꿔온 경찰의 삶인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장비, 적은 월급, 무시하는 시선. 시민들도 경찰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출동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입니다. 남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여자 경찰? 꺼져.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지하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고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남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외면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자를 제지하려 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자는 저를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교통경찰대로 돌아왔어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야, 내가 여자니까 그런 거야.
남자 동료와 함께 다녀.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조심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깨진 무릎, 더러워진 제복, 눈물 자국.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인가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12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라트비아에서 12월은 가장 어두운 계절이에요. 오후 3시면 해가 지고 거리는 눈으로 뒤덮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내 중심가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추웠습니다. 제복 안에 옷을 여러 겹 입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이 얼어붙어서 무전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카페 벽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경찰 외국인 특별 채용. 포스터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사진 속 한국 경찰들은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뚫어지게 봤어요. 한국? 어디 있는 나라지? 포스터 하단에 웹사이트 주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순찰을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포스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국 경찰이라고 쳤어요. 화면에 수많은 영상과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클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찰 제복, 한국 경찰 장비, 한국 경찰 연봉, 한국 경찰 시험. 모든 영상을 봤습니다. 기사도 읽었고 사진도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다르다고요. 한국 경찰의 제복은 깨끗했어요.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순찰차는 새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경찰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봉 정보도 찾았어요. 한국 경찰 초봉은 약 300만 원. 라트비아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외국인 채용 조건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경찰 전문 과목 시험, 체력 검정, 면접.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곳에 간다면? 만약 제가 그곳에서 경찰이 된다면? 제 인생이 바뀔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교통경찰대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나 한국 경찰 시험 볼까 해.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한국? 진심이야. 어제 포스터 봤는데 외국인도 채용한대. 마이야, 넌 미쳤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아? 아시아에 있어. 그래, 그 먼 곳. 너 혼자 어떻게 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사도 들었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야, 이리 와봐. 상사 책상 앞에 섰어요. 상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너 한국 간다고? 시험 보려고요.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외국이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근데 실패하고 돌아와도 자리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꼭 해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 가려고요.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한국? 그게 어디니?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경찰 시험 보려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마이야, 그렇게 먼 곳을? 혼자? 네. 거기선 경찰 월급이 300만 원이래요. 여기보다 20배나 많아요. 언니들도 놀랐어요.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한 달에 우리 1년치를 버는 거네? 네. 그래서 가보려고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거라. 아빠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걸 보고 싶구나. 여섯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이야, 넌 우리 집 막내잖아. 혼자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지내? 언니, 전 할 수 있어요. 언니들이 저 키워준 거 잊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언니들한테 다 갚을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정말 컸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았습니다. 무료 강의도 있었고 유료 강의도 있었어요. 저는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유료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했어요. 낮에는 순찰을 돌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한글을 익혔습니다. 한글은 신기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되어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가나다라.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발음도 연습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기본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고 한국 뉴스도 들었어요. 특히 경찰이 나오는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경찰들은 멋있었어요. 깨끗한 제복, 바른 자세, 당당한 모습. 시민들은 그들을 존중했고 아이들은 동경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요. 동료들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마이야, 아직도 한국 꿈꾸니? 포기해. 넌 여기서 평생 일할 거야.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들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장은 수도 리가에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다시 4시간을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걸린 여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중급 등급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이제 전문 과목을 공부할 차례였습니다. 형법, 경찰학, 헌법. 모든 걸 한국어로 익혀야 했어요. 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송되는 책이었고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투자였으니까요.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책이 도착했어요. 두꺼운 책들이었고 모두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을 옆에 두고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어려웠습니다. 법률 용어는 특히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5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이야, 넌 왜 이렇게 무리하니?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엄마, 전 여기서 미래가 안 보여요. 월급도 적고 사람들도 저를 무시해요. 한국에 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 낯선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보, 마이야한테 맡겨요. 마이야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거라. 아빠는 내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문 과목도 어느 정도 익혔어요. 이제 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비자가 나왔어요. 시험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2달 뒤였어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모두 모았어요. 6개월치 월급 90만 원. 항공권이 60만 원이었고 숙소비와 생활비로 3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야, 정말 가는 거야? 네.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넌 후회할 거야. 한국 같은 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래도 가야 해요. 제가 꿈꿔온 삶이 거기 있으니까요. 상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가봐.
어차피 실패하고 돌아올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동료들도 인사했어요. 마이야, 잘 가. 실패하면 돌아와.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짐을 쌌어요. 큰 가방 하나에 옷과 책을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이야, 넌 할 수 있어. 꼭 성공할 거야. 부모님과 언니들이 모두 일어나 계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이야, 조심해서 가. 아프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이야, 우리 막내. 꼭 성공해.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언니,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다 갚을게요. 공항까지 아버지와 언니들이 함께 갔어요.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다니. 아빠,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마이야, 넌 강한 아이야. 잘할 거야.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언니들과 포옹했습니다. 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마이야, 이거 가져가. 엄마가 모은 돈이야. 많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부모님께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이건 엄마가 쓰세요. 전 한국에서 돈 벌어 올게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구나. 탑승 시간이 됐어요. 저는 부모님과 언니들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라트비아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해. 비행 시간은 11시간이 넘었습니다. 환승도 한 번 해야 했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저는 설렜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어 책을 꺼내봤어요. 마지막까지 공부했습니다. 11시간이 지났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느낌은 충격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고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라트비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선진국이구나.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예요? 경찰 시험 보러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오, 경찰 시험이요? 외국인 지원자시군요. 열심히 하세요.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공항 직원이 저를 응원해 주다니.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 경찰을 봤습니다. 깨끗한 제복, 바른 자세, 친절한 표정. 그들은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2월에 한국은 추웠지만 라트비아만큼 춥지는 않았습니다. 공기도 달랐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신촌 근처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라트비아요. 오, 발트 지역.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한국은 어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공항부터 다르네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기뻐요. 우리나라 자랑스럽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고 차선이 뚜렷했어요. 차들은 질서 있게 달렸고 신호등도 많았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도시로 들어왔어요. 서울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높았고 불빛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어요. 이게 서울이구나. 한국의 수도구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그 따뜻함, 사람들의 친절함. 모든 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라트비아에서는 경찰조차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일반 시민도 존중받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이틀 뒤면 시험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걸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가게를 여는 사람들. 모두 바빴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김밥과 우유였어요. 계산하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트비아요. 와,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한국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에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는 편의점을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밥과 야채, 계란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강아지들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안전했고 깨끗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요. 여기서 경찰로 일하고 싶다고요. 숙소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준비 자료를 꺼내봤어요. 형법, 경찰학, 헌법.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에요. 시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가방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마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8개월 동안 준비한 날이야. 넌 할 수 있어.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철은 깨끗했습니다. 좌석도 편했고 안내방송도 명확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타고 내렸습니다.
30분 뒤 시험장 근처 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와 시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수험표를 확인했어요. 마이야 브링카 씨 4층 7호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갔습니다. 복도에는 수험생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다들 책을 보거나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7호실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실은 넓고 책상이 줄지어 있었어요. 제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저 말고도 몇 명 더 보였어요. 감독관이 들어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시작 전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고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시험지가 배부됐어요. 두꺼운 문제지였습니다. 시험 시작하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어 영역이었어요. 독해, 듣기, 쓰기.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8개월 동안 공부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시간 뒤 한국어 영역이 끝났어요. 다음은 전문 과목이었습니다. 형법 문제가 나왔어요. 법 조문을 외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씩 답을 체크했어요. 경찰학 헌법 순서로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준비한 범위 아니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잘 봤어요. 충분히 잘 봤어요. 오후에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4159 마이야 브링카입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심사위원 1명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오셨네요. 거기서 경찰로 일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발미에라 시 교통경찰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왜 한국 경찰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라트비아에서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경찰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월급도 적었고 장비도 낡았고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경찰이 진짜 경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존중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생활은 힘들 텐데 괜찮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8개월 동안 준비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에서 경찰로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 합격한다면 어떤 경찰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시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라트비아에서 느낀 무시와 냉대를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않게 하고 싶어요.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왔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나라에서 꼭 일할 거야. 꼭 경찰이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9시 정각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목록을 내렸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마이야 브린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제 이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8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합격했어요. 저 진짜 한국 경찰이 됐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마이야. 아빠, 저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네, 진짜예요. 제 이름 확인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야, 정말 잘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받으셨습니다. 마이야, 정말이니? 우리 막내가 한국 경찰이 됐어? 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마이야,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언니들도 축하해줬어요.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이야, 내가 해냈어. 우리 막내가 정말 대단해. 저도 울며 답했어요. 감사해요, 언니들. 제가 꿈꿔온 거 이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 도시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며칠 뒤 경찰 제복을 받으러 갔어요. 경찰청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제복을 수령했어요. 깨끗한 옷감, 반짝이는 배지, 단정한 디자인.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제복을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가 달라 보였어요. 당당했고 멋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경찰이구나. 이게 제가 꿈꿔온 모습이구나.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부모님께 제복 입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로 전화하셨어요. 마이야, 사진 봤어. 정말 멋지구나. 감사해요, 엄마. 아버지도 전화 받으셨습니다. 마이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막내가 한국 경찰이 됐네. 네, 아빠. 곧 출근해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응원한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긴장됐지만 설렜습니다. 샤워를 하고 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국 경찰입니다. 숙소를 나섰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갔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용산 경찰서는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섰어요.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입이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어요. 도로교통계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계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마이야 순경이군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드렸습니다. 용산경찰서 도로교통계 마이야 브린카 순경 인사드립니다. 계장님이 웃으셨어요. 좋아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제 책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창가 쪽이었어요. 그리고 옆 책상에 앉은 경찰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수진 경위예요. 베테랑이고 앞으로 마이야 순경 교육 담당할 거예요. 이경위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야 순경. 이수진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희가 웃으며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우리 막내 같은 신입이네. 긴장 풀어요.
여긴 좋은 곳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첫날은 교육이었어요. 이경희가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계는 관할 구역 교통 단속과 사고 처리를 담당해요. CCTV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 신고도 받아요.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관할 구역 CCTV를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 출동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도로, 교차로, 주차장. 모든 게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여기 시스템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한국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순찰차도 보여줬어요. 최신 모델이었고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전기, GPS, 블랙박스, 단속 장비.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어요. 이경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서는 시민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대로 일하거든요. 장비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가 존중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경찰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이게 진짜 경찰의 삶이구나. 오전 교육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경희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경찰서 내 식당이었습니다. 깨끗했고 음식도 다양했어요. 밥, 국, 반찬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 식당 음식 잘해요. 식사 후 오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순찰이었어요. 이경희와 함께 순찰차에 탔습니다. 차는 새 것 같았고 히터도 잘 작동했어요. 출발했습니다. 관할 구역을 돌았어요. 여기가 우리 관할이에요. 주로 교통 단속하고 사고 처리하고 시민 안전 확인해요. 거리는 깨끗했고 차량들은 질서 있게 달렸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두 정확히 멈췄고 보행자들도 규칙을 지켰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키네요. 이경희가 웃었습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찰도 제대로 단속하니까요. 순찰 중 신호 위반 차량이 보였습니다. 이경희가 차를 세웠어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경희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도 신호는 지켜야죠. 사고 나면 더 큰일이에요. 이번에는 경고만 할게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운전자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단호하되 존중하는 태도. 그게 한국 경찰의 방식이구나. 순찰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보고서를 쓰고 단속 내역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는 거의 없었고 모든 게 시스템으로 관리됐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이경희가 물었어요. 오늘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한테는 꿈 같은 하루였어요. 이경희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 우리 마이야. 고맙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는 제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존중받는 경찰, 자랑스러운 경찰.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오늘 첫 출근했어요.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고 시스템도 훌륭하고 제가 꿈꿔온 곳이에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잘 됐구나, 마이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저도요, 엄마. 부모님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설렜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됩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저는 용산경찰서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고 시민들을 도왔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친절했고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이경희님은 언니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80만 원. 라트비아에서 받던 월급의 거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보며 울었어요.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제가 일해서 받은 돈인가요? 이경희 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일한 대가야. 자랑스럽게 받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 입금돼 있었습니다. 280만 원. 저는 한참을 통장을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들께 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받았니? 한국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뭐라고? 그게 한 달 월급이니? 네. 그래서 부모님과 언니들께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마이야. 넌 내가 써야지. 그 돈으로 좋은 거 사 먹고.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경찰서 식당도 있고 숙소도 괜찮아요. 부모님과 언니들께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마이야, 내 돈이니 내가 써야지. 아빠, 그동안 부모님과 언니들이 저한테 얼마나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받아주세요. 저는 그날 월급의 절반을 송금했습니다. 140만 원. 부모님께 100만 원, 언니들에게 각각 5만 원씩 보냈어요. 일주일 뒤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야, 돈 받았다. 고맙구나. 천만에요, 아빠. 앞으로도 매달 보내드릴게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이야, 우리 집 지붕이 새어 들어왔었거든. 겨울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떨어졌어. 침대 위에도 물이 떨어져서 양동이로 받았단다. 그런데 내가 보내준 돈으로 지붕을 고쳤다.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내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 덕분에 집이 따뜻하다. 다행이에요, 아빠. 앞으로 더 보내드릴게요. 부모님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지내셨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 달에도 월급을 송금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으로 낡은 가구를 바꾸고 보일러를 고치고 식료품을 샀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달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마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해. 우리 딸이 한국에서 경찰로 일한다고 자랑하고 다녀.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보내준 돈 덕분에 우리 집이 마을에서 제일 깨끗해졌어. 아빠도 요즘 기운이 나셨어. 어제는 마을 회의에도 나가셨단다. 다행이에요, 엄마. 건강하세요. 넌 걱정 마. 엄마 아빠 잘 있어. 언니들도 연락했습니다. 큰언니가 전화했어요. 마이야, 내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도 빚을 조금 갚았어. 정말 고마워. 언니, 당연한 일이에요. 언니들이 저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고마워. 우리 막내 정말 효녀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마이야, 아빠가 사업 시작했다. 뭐라고요? 내가 보내준 돈으로 중고차 정비소를 열었어. 작지만 우리 마을에는 처음이야. 손님도 제법 오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빠? 대단하세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마이야, 고맙다. 아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사업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딸.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이 부모님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이경희 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이야, 내가 부모님께 매달 송금한다며? 대단하구나. 효녀네.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용산경찰서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업무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 모임이 있었어요.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도로교통계 정우혁 경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야 순경. 저는 도로교통계 정우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혁 경사는 33살이었고 경찰 일을 8년째 하고 있었어요. 마이야 순경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트비아에서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뒤로 저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혁 경사는 친절했고 유머러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혁 경사가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마이야 순경,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주말에 만났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식사하며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꿈, 미래. 정우혁 경사가 물었어요. 마이야 순경은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경찰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을 꾸리고 싶어요. 가족이요? 네. 저는 7남매 중 막내예요. 항상 큰 가족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가족을 꾸리고 싶어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몇 명 정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10명요. 정우혁 경사가 놀랐어요. 10명요? 네. 큰 가족이 좋아요. 시끌벅적하고 따뜻하고.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랬거든요. 정우혁 경사가 웃었습니다. 와, 대단한 꿈이네요. 저도 아이를 좋아해요. 큰 가족이라니 정말 멋진 꿈이네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이경희 님이 눈치채셨습니다. 마이야, 요즘 우혁 경사랑 자주 만나지?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가끔요.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해.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혁 경사가 고백했어요. 마이야 순경, 저 마이야 순경을 좋아해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저도 좋아요.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우혁 씨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혁 씨가 청혼했어요. 마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요?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큰 가족, 저도 함께 만들고 싶어요. 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부모님과 언니들도 한국에 오셨고 경찰서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이경희 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마이야, 내가 우리 경찰서에 온 지 3년이 됐구나.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제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됐네. 축하한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후 저희는 용산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신혼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껴줬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결혼 6개월 뒤 저는 한국 국적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봤어요. 한국어 시험, 한국 문화 시험, 면접.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귀화 증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축하해, 마이야.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야. 네, 고마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마이야, 아이 갖고 싶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10명 낳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맞아. 그럼 준비하자. 우리 첫 아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울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우리 아기예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마이야, 축하해. 저도 울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순찰 대신 사무 업무를 맡겼고 근무 시간도 줄여줬어요. 이경희 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야, 몸조리 잘해. 우리 경찰서에 새 식구가 늘어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임신 8개월입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 이름도 지었고 출산 준비도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언니들도 곧 한국에 오실 거예요. 손주 얼굴 보러요.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뱃속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야.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에서. 엄마가 꿈꿔온 모든 게 있는 나라에서. 남편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 아빠, 엄마가 사랑해. 저는 웃으며 답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첫 번째예요. 우리 앞으로 9명 더 낳아야 해요. 남편이 웃습니다. 알아. 큰 가족 만들자.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족.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임신한 제 모습을 보시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야, 우리 손주구나. 곧 태어나는구나. 네, 엄마. 다음 달이면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도 감격하셨습니다. 마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아빠도 행복하구나. 아빠, 모두 한국 덕분이에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언니들, 남편 그리고 저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이야,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가족이 다 좋아졌어. 내가 보내준 돈으로 집도 고치고 사업도 시작하고 우리 막내 덕분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마이야, 내가 그때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곧 만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 저를 안았습니다. 마이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아기가 움직여서요. 우리 아기 활발하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아이는 우리의 첫 번째 아이예요. 앞으로 9명이 더 올 거예요. 남편이 웃었어요. 알아. 우리 큰 가족 만들자.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족.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다음 주면 출산 휴가에 들어가요. 이경희 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야, 수고 많았어. 아이 낳고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네, 감사합니다. 꼭 돌아올게요. 계장님도 인사하셨어요. 마이야, 건강한 아이 낳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네, 감사합니다.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다들 선물을 준비해왔고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용산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이 멋진 나라에서. 저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막내로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경찰이 되었지만 존중받지 못했고 월급도 적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왔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받아줬어요. 기회를 줬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경찰이고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곧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9명의 아이를 더 낳을 겁니다.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큰 가족을 꾸릴 거예요. 시끌벅적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제가 라트비아에서 자랐던 것처럼 제 아이들도 큰 가족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야 왔어? 배고프지? 네, 조금요. 저녁 준비했어. 들어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 아기 방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마이야, 행복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 마이야를 만나서 결혼해서 곧 아빠가 되어서.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이 나라에서 살게 되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라트비아에서는 버텨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꿈꿀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마이야 브린카. 라트비아 출신 한국 경찰.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새로운 꿈을,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미래를. 저는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겁니다. 경찰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한국에서 태어났단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에서, 엄마가 꿈꿔온 모든 것이 있는 나라에서. 한국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 달이면 제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9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 거예요.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큰 가족을 이룰 겁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질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이것이 마이야 브린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통통, 통통통.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마이야, 괜찮아? 네,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도 저렇게 뛰어놀겠죠? 남편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거야. 이 거리에서, 이 나라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남편이 옆에 앉아 함께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라트비아에서 경찰로 일할 때 저는 매일 불행했습니다. 추운 순찰차 안에서 떨며 낡은 장비를 붙잡고 적은 월급에 한숨 쉬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동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이게 제가 꿈꿔온 경찰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남편을 만났다는 것이, 그리고 곧 엄마가 된다는 것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마이야, 뭐 생각해? 저는 눈을 뜨고 남편을 봤어요. 당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 생각. 남편이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너희 생각해. 매일 매 순간.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생각했어요. 이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요. 우혁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외국인이라고, 라트비아 출신이라고, 억양이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다름을 사랑해줬어요. 저의 꿈을 존중해줬고 저의 가족을 아껴줬습니다. 제가 10명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을 때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꿈꿔줬습니다. 그래, 마이야. 우리 큰 가족 만들자.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가족.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통통발로 차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곧 만나자. 남편이 식탁을 차리며 말했어요. 마이야, 밥 먹자. 저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밥, 국, 반찬. 저는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아기를 기다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밥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마이야, 아이 이름 다시 생각해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자아이면 지우, 남자아이면 준서. 어때요? 남편이 웃었어요. 좋아. 지우, 준서. 예쁜 이름이네. 한국 이름이면서도 부르기 쉬워. 네.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이름을 갖는 게 맞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야, 고마워. 왜요? 나와 결혼해줘서. 우리 아이를 갖게 해줘서. 그리고 한국을 사랑해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우리는 손을 잡고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곧 태어날 거야. 이 세상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마는 너한테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한테 행복을 주고 싶어. 너는 엄마의 첫 번째 아이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야. 앞으로 너한테 동생이 9명 생길 거야. 언니나 오빠, 남동생이나 여동생. 너는 큰 가족 속에서 자랄 거야. 엄마가 라트비아에서 자랐던 것처럼. 7명의 언니들 사이에서 자랐던 것처럼. 너도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며 자랄 거야. 그게 엄마의 꿈이야. 큰 가족, 시끌벅적한 집,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 식사. 엄마는 너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인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인지. 엄마는 라트비아에서 왔어. 아주 먼 나라, 추운 나라. 거기서 엄마는 경찰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월급도 적었고 사람들도 경찰을 무시했어. 하지만 엄마는 용기를 냈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모든 걸 버리고 혼자서 낯선 나라로 왔어. 무섭고 외로웠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됐어.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아빠를 만났어. 너의 아빠, 우혁 씨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엄마를 사랑해주고 엄마의 꿈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아빠의 아이로 태어나는 거야.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엄마는 너한테 약속할게.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울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헌신으로.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한국에서, 이 따뜻한 나라에서.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꿈을 이루는 게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엄마는 너한테 경찰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이 되고. 무엇이 되든 엄마는 너를 응원할 거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 한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을 받아줬어. 엄마를 받아줬고 너를 품어줬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의 꿈은 너를 키우는 거야. 그리고 너의 동생들을 키우는 거야.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거야. 아침이면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다 같이 공원에 가서 놀고,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 엄마가 라트비아에서 자랐던 것처럼, 7 남매가 함께 웃고 울던 그 집처럼, 너도 그렇게 자랄 거야. 형제들과 함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엄마는 경찰이야.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해. 엄마는 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경찰이야.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도 경찰이야. 너는 경찰 부모님을 둔 아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 엄마 아빠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시민들을 돕고 안전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눈을 감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다들 웃고 떠들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장난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자라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만든 가족, 우리가 키운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다 같이 공원에 가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저와 남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봅니다. 행복한 순간이에요. 명절이면 부모님과 언니들이 한국에 와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졸라대고 이모들은 아이들을 귀여워해요. 큰 가족 모임이에요. 시끌벅적하지만 따뜻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너희 엄마는 라트비아에서 왔단다. 아주 먼 나라에서 혼자 한국에 왔어. 그리고 여기서 아빠를 만나고 너희를 낳았어. 한국이 엄마한테 새로운 인생을 줬어. 그래서 엄마는 이 나라를 사랑해. 너희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저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부족해요. 이 나라가 저한테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회, 꿈, 사랑, 가족, 미래. 모든 것을 줬어요. 저는 라트비아에서는 불행했습니다. 경찰이었지만 무시당했고 월급도 적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라요. 여기서는 존중받아요. 경찰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요. 월급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고 시스템도 훌륭해요. 무엇보다 이 나라 사람들이 따뜻해요. 공항 직원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동료들, 이웃들 모두가 친절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응원해줘요.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평생을 살 거예요. 한국 국적을 받았고 한국 경찰로 일하고 한국 남편과 결혼했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거예요. 이것이 제 선택이고 제 행복이에요.
저는 다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다음 달이면 만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사랑으로, 헌신으로, 정성으로.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한국에서 엄마 아빠 품에서. 그리고 언젠가 너도 엄마처럼 꿈을 가질 거야. 그 꿈이 무엇이든 엄마는 너를 응원할 거야.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엄마가 알아. 엄마도 꿈을 이뤘거든. 한국 경찰이 되는 꿈,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꿈. 그 꿈들을 이뤘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룰 거야. 10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꿈.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할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마이야, 괜찮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행복해서요.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와 함께 있어서.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남편이 저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평생 함께하자. 우리와 우리 10명의 아이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경찰로 일하고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사랑하며. 이것이 제 인생이에요. 마이야 브린카, 아니 이제는 정마이야. 한국 사람, 한국 경찰, 한국 엄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에게 미래를 주셔서. 저는 이 나라를 평생 사랑하며 살 거예요. 그것이 제 약속이고 제 마음이에요. 한국 사랑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생 동안. 이 나라에서.